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예, 자, 5장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가을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우리 정의원분들 오늘 그 최근에 매집한 종목이신 남성이죠. 남성이 그 자율주행차로 매집을 했는데, 네. 자율주행차 테마로 지금 이제 급등을 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전기차인데요. 남성 추천할 때 자율주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마존이랑도 이게 연관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협업을 하는 대표적인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하나인데, 오늘 아마존 전기차 요거, 전기승,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기승합차인데요. 요게 재료로 해서 오늘 남성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상한가 들어갔고요. 아마 작년일 거예요. 작년에 남성이 아마존 관련 이슈로 급등해서 수익이 그때도 많이 났었어요. 아무튼 오늘 상한가 잔량 지금 146만 주 쌓여 있고 시원하게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뭐 우리 매수가 대비 좀 좋은 수익률이니까 잘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지금 뭐 유승민 관련주, 그 다음에 아까 좀 매도세 나온 것도 하나 있죠, 그죠? 종목들 지금 막 급등하고 있네요.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 이제 무방 회원분들도 계시니까 자,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지수가 투에 나올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이제 어떤 거 얘기할 거냐면요. 대주열병 테마주, 그 다음에 대북주,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대선주,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창투사, 네, 창투사까지 쭉 해서 한번 종목들을 어떤 것들이 지금 순환매를 돌리면서 가는지 쭉 큰 흐름을 짚어드릴 겁니다. 아마 설명 듣다 보시면 돈의 움직임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자, 보죠. 자, 일단은 그 지수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투매 나오기 전부터 얘기했던 게 있었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얘기했던 게 뭐였냐 이거였어요. 지수가 투매할 때는 투매가 나오면 21선이 깨진다. 21선이 깨지면 개인들이 심리가 망가지고 조금은 불편할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끝나느냐? 언제 끝나냐면 21선을 다시 회복하면 그때부터 편안해질 거다. 왜냐하면 종목들이 그때부터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심리적으로 편안하실 겁니다. 그리고 수익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를 참 많이 해드렸어요. 우리 정의원들한테는 10번 얘기했으면 여러분들한테도 최소한 2-3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사실 뭐 계속 이런 얘기 했었죠. 최근에 그죠? 힘내시라고. 지금 보시면 어때요? 저희 방 종목들이 만약에 10개가 있다면은 추천주가 뭐 10개 이상 되겠지만 10개가 있다면 그 중에 한두 개, 2-3개가 지금 상한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뭐 까미엔씨 이런 것들 수익 잘 내고 팔았었죠. 그죠? 그러니까 정회원들 먼저 들으세요. 아무리 뭐 공개방송이 신규원들 이렇게 모집하려고 하는 방송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회원들이 먼저니까요. 그죠? 정회원들 먼저 들으세요. 종목들 실제로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네. 특히 여기 문자반 회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방송을 못 들으니까 불편하실 거예요. 오늘은 최대한 100%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정의한 방송이랑 비슷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지수가 저점을 찍고 딱 돌아서는 순간 계좌에 갖고 있던 종목들이 회복이 됐죠. 실제로 지수가 21선을 회복하니까 어때요? 손실률이 계좌 좀 손해났던 게 회복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쵸? 리딩대로 하셨으면 손실 다 회복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21선을 딱 뚫고 나오니까 본격적으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즉 급등하기 시작하죠. 상한가도 곧잘 나오고 15% 20%짜리 상승 많이 나오죠. 네. 이게 뭐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재시작. 잠깐 눌렸다가 또 가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세력들이 어떤 테마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잘 보시라고. 그때 제가 은근슬쩍 얘기 많이 했던 게 무방에서 정연방송에서는 노골적으로 얘기했지만 제일 얘기 많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대북주하고 하나가 뭐예요? 자율주행이에요. 대선주는 항상 얘기하는 거고 대선주는 빼고요.
항상 얘기하는 거니까. 뭐예요? 자율주행차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걸 추천 나간 게 남성이었고 9월 24일 날, 그죠? 2,000원대에서. 세력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개인들만 이리저리 잔머리 쓰는 거죠. 네.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회원들은 여기 잠깐 누를 때 고생하셨어요. 뭐 무슨 고생하셨어요? 매집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죠,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무튼 수익을 이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무방 참여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수익 많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시려면 간단해요. 네, 믿으셔야 돼요. 뭐 전문가를 의지하고 있다, 전문가를 믿으시고요. 내가 이 종목을 믿고 있다, 이 기업을 믿고 있다, 그럼 그걸 믿으시면 돼요. 네, 아셨죠? 딱 한 사람만 믿으시면 안 돼요. 누구요? 내 자신, 내 오감.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는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뒤에. 자, 아무튼 오늘 기분 좋게 우리 정의원 종목들 중에 남성이 상한가 들어왔는데, 남성이 이게 제가 왜 지금 기분 좋아하냐면, 남성 상한가 들어온 걸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 우리 회원들 거의 다 들고 있거든요. 기존 회원들, 신규 회원들 거의 다 사기 했어요. 그래서 아마 거의 다 들고 있을 거예요. 네. 추천도 한 번 나간 게 아니라 두세 번 나갔으니까. 네. 남성 이게 여기서 뭐 모든 재료를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되게 재밌습니다. 종목 추천을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대선주도 돼요. 근데 대선 후보가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이에요. 모르셨죠? 한 명? 아니요, 2명 이상이에요. 야당 쪽도 되고 여당 쪽도 돼요. 근데 아마존도 되고, 네. 자율주행도 되고 전기차도 되고, 여기 보면 뭐 차량용 무슨 살균기도 만든다고 하죠. 이것저것 잘 만들죠. 인포테인먼트라는 게 있는데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정회원들은, 특히 문자원 회원들은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전문가랑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하시면 뭐 종목만 좋으면 혼자 잘 파실 수 있을 것 같죠. 전문가들이 뭐하러 필요하겠어요?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혼자서 대응이 안 되실 겁니다. 네. 왜 그런지는 또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면 이 얘기를 왜 뒤에서 얘기하려고 하냐면 순환매가 되게 빠르게 돌고 있거든요. 그거 얘기할 때 설명할 거기 때문에 좀 뒤에서 얘기할게요. 자, 아무튼 지수가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세력들 바로 움직이죠? 네, 바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죠. 삼성전자 1% 상승,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거의 3% 가까이 급등하고 있죠. 아주 좋아요. 구덩이 잘 파놓고 다시 올라갈 준비를 잘 해놨네요. 네. 자,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개별주하고 테마주 좀 볼까요? 대용주 얘기해 드릴까요? 테마주 얘기해 드릴까요? 대용주 얘기를 원한다 1번, 나는 테마주 얘기를 원한다 3번 찍으세요. 번호 제대로 안 찍으시면은 그쪽은 마이크 끄고 얘기할 거예요. 찍으세요. 뭐 얘기해 드릴까요? 네. 깔산양탱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잘 지내시죠?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이쪽은 마이크 끕니다, 진짜로. 여기는 한 명도 안 찍죠, 지금? 여기 한 명도 안 찍은 데 있어. 네. 이쪽은 마이크 꺼버렸어. 자, 그러면 돼지열병 테마주하고 대북주,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쪽 쭉 얘기해 드릴게요. 자, 테마주들이 이제 크세노폰이 어서 오세요. 네. 자율주행차하고 대북주하고 돼지열병 세 가지를 먼저 얘기하고, 시간이 나면 창투사하고 대선주를 얘기하죠. 네. 아마 요게 장 마감할 때까지 시간이 1시간 20분 남았는데 제대로 설명하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네. 자.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테마주 위주로 지금 순환매를 많이 돌리시죠, 그죠? 그쵸? 테마주 위주로 순환매를 많이 돌리니까 세력들이 테마주 위주로 순환매를 많이 돌리는데,
제가 오전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냐, 요즘에는 세력도 분산 투자한다.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농담하는 줄 알고. 근데 진짜 해요. 세력이 몰빵하는 줄 아시죠? 한 50억, 100억씩 넣어가지고. 네. 뭐 그러는 세력도 있겠죠, 그죠? 세력들도 많으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그래요. 우리 회원들한테, 특히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합니다. 특히 신규 회원들한테, 선생님 세력도 분산 투자합니다. 그러면 다 웃습니다. 경력이 짧으신 분들일수록 더 많이 웃습니다. 에이, 아니요, 분산 투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진짜로 분산 투자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몰빵하시면 안 돼요. 네. 이 얘기를 왜 먼저 하고 시작하냐면, 뭐 주식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얘기를 먼저 꺼낸 게 아니에요. 분산 투자를 하셔야지만 순환매를 돌릴 수가 있어요. 몰빵하는 사람, 종목 2-3개, 3-4개, 5개 이내로 집중해서 하시는 분들 있죠? 순환매 잘 안 돌지 않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순환매가 잘 안 도실 텐데요. 그쵸? 순환매가 잘 안 도실 거예요. 왜요? 순환매가 돌게끔 포트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걸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테마주를, 중소형주를 열심히 공략을 하시는데 뜻대로 잘 안 되실 겁니다. 종목수가 어느 정도는 돼야지 순환매를 돌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물레방아에다가 이제 그 비유를 많이 하는데, 테마주 얘기하기 전에 순환매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왜 순환매를 돌리셔야 되는지.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그냥 눈 감고 상상하세요. 그 물레방아 많이 보셨죠? 작은 거 말고 큰 거. 큰 물레방아, 이렇게 뭐 관광지나 어디 이렇게 좋은 데 가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레방아에 물을 담는 그 칸이 딱 한 개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통이겠죠, 그죠? 그 물레방아가 돌 수 있나요? 안 돌겠죠. 그럼 2개 있는 거는요. 물레방아가 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딱 2군데밖에 없어요. 그럼 물이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쏟아지겠죠. 물레방아가 돌겠어요? 안 돌겠죠. 그러면 홈이 3개인 거예요, 경우에는요. 잘 안 돌겠죠? 상상해 가시죠? 4개, 5개는요. 돌 수는 있겠지만 좀 헛돌 것 같지 않으세요? 그쵸?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는 그 최적의 그게 있겠죠. 최적의 그 물을 담는 그 칸이 있겠죠, 그죠? 네. 물레방아 그 크기에 맞게. 자, 물레방아 크기가 뭐예요? 작은 물레방아도 있고, 뭐 중간 사이즈의 물레방아도 있고, 그거보다 더 큰 것도 있겠죠. 그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투자 자금인 거죠. 내가 투자 자금이 뭐 3천만 원 이하다, 뭐 1억이다, 3억 이상이다, 뭐 10억 이상이다. 이게 물레방아 사이즈겠죠. 그 사이즈에 맞게 물을 담는 칸을 얼마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종목수가, 그러니까 물레방아 칸이 적으면 적을수록 안 들어간다고요. 헛돌거나. 근데 너무 많아도, 투자 자금 대비 너무 많아도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적정한 그거를 찾아내는 게, 그게 기술이에요. 내 포트에 몇 개를 남아야 되느냐. 뭐 비중 5%, 7%, 10%, 20%, 30%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맞게 그 물레방아에 몇 개, 물을 담는 공간을 몇 개를 팔 건지를, 만들 건지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거부터 해놓은 상태에서 주식을 전문가한테 추천받아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저는 그냥 종목 5개만 할게요. 저는 10개 할게요. 제가 종목 진단을 가장 많이 본 게 180개인가 그래요. 어떤 한 분이 180개에서 190개 갖고 들어왔던 분이 있어요. 다 해드렸어요. 종목이 너무 많아서 전문가한테 미안해서 회원가입 못 하신다고요? 들어오세요. 네. 저 전문이에요, 그거. 옛날에 그랬을 때가 있어요. 네. 회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종목을 100개에서 150개는 들고 왔던 시절이 있어요. 2-3년을 제가 그거를 다 해봤기 때문에 종목수 뭐 100개 넘는다, 괜찮으세요. 들어오세요. 바이오 다 물려있는데 갖고 들어오세요. 다 해드릴게요. 네. 많이 해봤기 때문에 금방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리딩, 그 뭐예요, 잘 빠져나오실 수 있게 리딩 해드리니까 종목 많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190개 이하는 상관없습니다. 200개 이상은 못 만나봤는데 190개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다 해드릴 수 있어요. 네.
되는 종목은 가져가게 해드리고요. 안 되는 거는 좀 교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제가 옆으로 또 셀 뻔했군요. 잠깐만요. 한 종목도 상한가 하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잠시만요. 우리 회원들 뭐 하나 보고 계시죠, 그죠? 네, 뭐 종목 하나 상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잠깐만요. 지금 노출하면 안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보고요. 시원하게 나오네요. 네,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물레방아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물을 담는 그 칸을 잘 자기한테 맞게 자기 그 물레방아 사이즈에 맞게 여러분들의 계좌도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사려고만 하지 마시고 어떤 특정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일단 본인 계좌부터 그렇게 세팅을 잘 해놓으시고 나서 그때부터 종목을 담고, 그죠? 그 물레방아를 천천히 돌릴 건지 빨리 돌릴 건지, 그쵸? 네. 그걸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맞게 조절하시면 돼요. 맞잖아요, 그죠? 그냥 맨날 코스닥 지수가 오르느냐 떨어지느냐, 코스피가 오르느냐 떨어지느냐 맨날 봐도 모르겠는 그 파생이 뭐 어떠느냐 그런 거 듣지 마시고, 파생 그런 얘기 들으면 이해하세요? 대부분 이해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듣지 말라잖아요. 밤마다 새벽에 그 사람들처럼 모여가지고 테슬라 주가 떨어지는 거 구경하고 있고 뭐하러 그 짓을 해요. 나스닥 올라가고 떨어지고랑 그거랑 여러분들 나스닥이 상승 하락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계좌하고 100% 일치하던가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나스닥이 왜 떨어지는지 왜 올라가는지 누가 주도주인지 누구 때문에 하락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 뒤에 후발주는 누군지 소형주 아세요? 모르잖아요. 전기차 중에 테슬라만 아시지 다른 거 아세요? 니콜라 빼고 없잖아요. 소식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보면서 괜히 겁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환율을 보면 주식시장은 답이 나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그러면 편하네. 그럼 내가 지금 주식을 해야 되겠네. 생각이 드셨죠? 그러면요, 종목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종목을 뭘 사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순환비를 어떻게 돌리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부터 꺼낸 거거든요. 아무튼 몰빵하시거나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옛날 기법이에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는 괜찮았었어요.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집중을 하셔야죠. 세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개인들은 어디로 또 반대로 가고 있는지 집중해서 보셔야 되긴 하는데 종목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건 달콤한 거짓말이에요. 선택과 집중이 아니고요, 분산하셔야 돼요. 왜요? 세력도 분산해서 가거든요. 세력이 어떻게 돌리겠어요? 세력이 분산 투자한다는 얘기는 돌리면서 순환매를 빠르게 돌려요. 빠르게. 그래서 일반 개인들이 못 쫓아가요. 심지어 주식을 오래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워해요. 잠깐만요. 여기 종목 좀 하나 보고 올게요. 상한가 하나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잠깐만요. 네. 좋네요. 자, 그래서 순환매를 잘 돌리셔야 되고요. 세력들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순환매를 돌리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 그 다음에 주식을 10년, 20년 하신 분들도 못 쫓아갑니다. 그 정도로 빨리 돌립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보세요. 오늘 이제 테마적 얘기를 쭉 해드리려고 해요. 요즘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저도 전문가 생활을 13년인가? 그 이상 1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이 정도 했는데 10년 넘게 했거든요. 근데 창스님 어서오세요. 장스님 저기 우리 회원이시죠? 네, 어서 오세요. 제가 지금부터 테마주 얘기하기 전에 제가 원래 그래요. 그 밥을 먹기 전에 본 메뉴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를 많이 드리거든요. 설명을 잘 들으시라고. 전문가 10년 이상 했는데 이렇게 개인들이 눈치 보는 거 처음 봅니다.
그 전문가를 10년 이상 했으면 오래 한 거거든요. 네. 왜냐면 조금 하다가 그냥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아요. 전문가가 그래요. 이게 오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하다가 좀 잘 안 돼서 그 일찍 그만두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전문가를 이렇게 10년 이상 하면서 이렇게 회원들이 눈치 보는 거 처음 봅니다. 우리 방 회원들 말고 여러분들이요. 뭘 번호를 찍어보라고 가끔씩 하거든요. 안 찍어요. 우리 정회원들은 1번 찍어주면 쫙 다 찍거든요. 근데 무방 회원분들한테 한번 찍어봐라. 내가 좋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찍어봐라. 아까 그 3번 찍으라고 했던 거 그냥 찍으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진짜 안 찍으시네요. 응? 진짜 안 찍으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쳐있다는 거예요. 지쳐있고 수익이 잘 안 나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지금 뭐 유튜브 쪽도 방송 열어놨고 방송을 찍는 걸 좀 봤는데 번호 찍는 걸 봤는데 단기 위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번호를 안 찍어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신경 거슬리라고?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지표는 오늘 또 얘기하지만 보조 지표는 뭔지 아세요? 일목균형표? 아니에요. 일목균형표도 쓰기만 잘 쓰면 돈 많이 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뭔지 아세요? 인간 지표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가슴 아파서 그래요. 번호를 아예 안 찍는 데가 있어요. 한 명 찍었거나 아예 안 찍거나 어디게요? 단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래요. 보니까 왜 그러실까요? 기분이 편하지 않으시니까. 그쵸? 아니 뭐 기분이 나고 좀 기분도 좋고 수익도 좀 나고 그러면은 번호를 많이 찍어주실 텐데, 그죠? 전혀 안 찍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듣기는 듣고 있대 별로 번호 찍고 싶을 정도로 그냥 뭐 번호 찍을 만큼 기분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예요. 왜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번호를 안 찍을 때는요 딱 하나 때문에 하나밖에 없어요. 지쳐서 그래요. 왜 지치셨을까요? 수익이 안 나니까. 맞죠? 네.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 요즘 수익 안 나시죠? 제가 미리 얘기했었잖아요. 단기 매매를 하시면 수익 잘 안 나실 거라고. 단기를 하시되 스윙이나 이런 걸 같이 하면서 하시라고 했죠. 단기 매매를 하시면 수익 안 나실 거라고. 그리고 우리 회원들한테 미리 얘기해 드렸는데 처음에 급락했다가 처음에 튀어 오를 때 있죠. 여기는 단기 매매가 그렇게 잘 돼요. 왜요? 대충 아무거나 사도 반등은 나오니까 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주일 이상을 못 갑니다. 왜요? 반등이 만약에 안 나오고 여기서 꺾어버리죠. 지수가 하락해버리면 수익이 나겠어요? 단기 매매하는데 지수가 하락하면 당연히 손실 보죠. 그쵸? 근데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올라와도요 단기 매매하시면 수익이 안 나요. 왜요? 단타 치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거든요. 왜요? 하락한 걸 다 메꿨으니까 또 하락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단기 매매가 잘 안 됩니다. 이해되세요? 단기 매매 언제 잘 된다고요? 폭락했다가 반등 나올 때 그때 잠깐 잘 돼요. 그 이후로는 잘 안 돼요. 여기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더 들거나 아니면 떨어지면 단기 매매가 또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순간적으로 단기 매매가 잘 안 된다고요. 그러시죠? 극단의 종목도 있긴 있는데 쫓아 들어가면 늦고 떨어지고 팔까 싶어 더 올라갈까 싶어서 안 팔고 버텼더니 또 다 내려가 버리고 아 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겁나서 안 샀더니 날아가 버리고 막 그러시죠? 미치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사면 물리고 팔면 더 가고 머뭇머뭇거리면 날아가 버리고 확 들어가면 끌려 내려가고 뜻대로 안 되시죠? 사자마자 떨어져서 물을 탈까 했는데 겁이 나서 안 탔더니 반등 나오고 미치시겠죠? 그죠? 제가 이거 다 해봤거든요. 지금 그러실 거예요. 왜요? 저희가 어떻게 하냐고요?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거 확인할 때 가끔 번호 찍어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진짜 안 찍으시네. 단기 위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안 찍으세요 지금. 이분들 잘 들으세요. 좋은 얘기 해드릴 테니까. 이해되시죠? 네. 다시 얘기 드릴게요.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이 지금 수익이 안 나요. 수익 안 나는 게 물론 이제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왜요? 여기서도 수익이 안 났을 거고 추석 전에도 수익이 안 났을 거고 추석 전에는 스윙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아, 예, 예. 아유, 예. 제가 좀 종목 좀 보고 왔어요. 네. 자, 아무튼, 자, 분위기 좀 전환 좀 하죠. 아,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랬어요. 번호 좀 찍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와, 진짜 여기 한 군데는 아예 번호를 찍질 않네요. 잠깐 마이크 그쪽은 내가 꺼버렸거든요. 답답해서. 다시 켜놨는데, 네. 어떻게 여러분들 힘내셔야 돼요. 네. 단기 매매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 되게 힘들어 하시네요. 자, 힘들 내시고, 자, 여기 화면 잘 보이시고,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보세요. 네. 힘들 내세요. 어깨 쭉 펴시고. 아니, 방송하는데, 호응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 힘을 내셔야죠. 그죠? 네. 호응 안 하셔도 괜찮아요. 뭐 그런 거 전 신경 안 쓰니까. 근데, 힘들어 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답답하네요, 이게. 잘 찍으시는 데가 있고, 안 찍으시는 데가 있어요. 네, 너니너님, 네. 수익률은 거기 매매일지 올라온 거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종목 추천요? 하루에 한 개, 아니면 이틀에 한 개 나갑니다. 네. 대부분 스윙이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스윙으로 추천 나갔을 때 목표 수익률은 최소한 30에서 50%입니다. 최소. 네. 그 정도 수익을 보고 이제 수익을 내려고 추천하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현님도 화이팅, 그죠? 이현님이 또 힘을 내주시네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아까 안 찍은 데는 계속 안 찍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차피 오늘 무방 열고 도움 드리려고 이제 방송 연 거니까 전 계속 얘기를 할게요. 힘드셔서 그래요. 그리고 전문가분들한테 아무튼 여러분들이 전문가 얘기는 됐고 여러분들이 아무튼 힘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영님도 힘내시고요. 잘 되실 거예요. 네. 여기 최영기님, 네, 김영구님, 투시님, 째끼님, 네, 힘내시고요. 우리 깔선영태님도 잘 되셔야 돼요. 네. 힘드신 일 있으면 또 연락 주시고요. 네. 다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력들이 어떻게 테마주 순환매를 돌리느냐 한번 보죠. 어떻게 돌리냐고요? 굉장히 빠르게 돌려요. 얼마만큼 빠르게 돌리냐면 아까 물레방아 얘기했죠. 순환매 돌아갈 때는 물레방아가 아니라 거의 선풍기 돌아가듯이 돌립니다. 잠시만요. 종목 좀 하나 보고 올게요. 네, 여기 정현분들 매도 사인 하나 나갔으니까 확인하세요. 네, 확인하시고 물량 줄이세요. 상한가 근처에 있는데 좀 물량 줄이죠. 네. 종목명은 얘기 못하겠고 문자 보냈으니까 확인하세요. 네. 네네, 이호님. 네. 자, 순환매를 굉장히 빨리 돌리는데 선풍기 돌리듯이 좀 빨리 돌립니다. 그래서 주식을 10년, 20년 하신 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거를 지금부터 풀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이제 말을 좀 느리게 할 거예요. 최대한 천천히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네. 여기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60대, 70대 어르신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자, 테마주 순환매가 뭐냐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요즘에 전기차 테마주들이 가죠.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전기차 테마주가 갔었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전기차라기보다는 그때는 이제 스마트카, 이제 그 테마가 형성이 돼서 갔었죠. 자율주행, 그죠? 아니면 전장산업, 네. 그런 이름으로 해서 테마주가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인포테인먼트 이런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테마주들이 많이 갔었어요. 자, 그때는 테마주가 급등할 때 어떤 식으로 갔냐면요, 이런 모습으로 갔어요. 예를 들어서 사물 인터넷 많이 아시죠, 그죠? 네. 사물 인터넷 테마주가 있으면요, 이 사물 인터넷 테마주 중에서 대장주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 대장주가 이렇게 갔어요. 어떻게요? 그냥 기본 한 2배에서 한 3배는 가요. 일단 가고 시작합니다. 2~3배. 그러니까 2,000원짜리가 있다. 그러면은 4,000원, 6,000원까지 일단 급등을 시켜요. 그래서 조금 쉬어요. 아, 힘들어 이러면서 한 달, 2달 쉬어요. 그때는 대선주도 그랬어요. 일단 2~3배 올려놔요. 일단. 그리고 한두 달 쉬다가 분위기가 괜찮다 싶으면 또 가요. 얼마만큼요? 또 2~3배 가는 거였어요.
이때는 종목 많이 하면 바보 소리 들었어요. 뭐로 많이 해요? 적당히 하면 되지. 왜냐면 대장주가 자 이게 상승 파동으로 따지면 이게 상승 1파거든요. 이게 상승 2파겠죠, 그죠? 네. 1파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게 2파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대장주를 중간에서 팔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랬지만 그 사람한테 욕을 했어요. 이걸 왜 파냐? 응? 돈이 없으면 물량을 좀 줄이지. 이걸 왜 다 팔았냐? 이 왼수야 그러면서 막 혼을 냈어요. 회원 중에 이거 파신 분이 있으면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 왜 많이 바뀌어갖고 응? 왜 이걸 다 팔았냐? 응? 돈이 없으세요? 이때요. 왜 팔았냐 그러면 그냥 들고 있지. 거기서 사야 되는데 막 뭐라고 했어요. 예, 진짜 막 그랬어요. 나이가 저보다 좀 어리면 막 혼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대학생도 있었으니까 그때는 회원 중에. 응? 대학생은 좀 혼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혼내려고 막 그랬어요. 돈 벌어야지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응? 주식을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막 혼내려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선택과 집중, 예, 그땐 그렇게 하셨었어야 돼요. 중간에 대장주를 팔아먹어요? 그러면 욕으로도 먹어야 돼요. 욕을 그냥 엄청나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왜냐면 앞에서 두세 배 간 게 뒤에서 두세 배 또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이런 파동이 나오면 어디까지 간다? 네. 3파까지 나와요. 이런 게 하나 또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뭐 이거 다 합치면은 한 5, 6개월만 이빨 꽉 깨물고 계시면 한 5천만 원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지방에 어서오세요 교주선생님. 네. 지방에 괜찮은 아파트 하나 사실 수 있었어요. 5천만 원만 넣어놔도 이거 하나 안 떨어지겠어요? 그쵸? 네. 지방에 괜찮은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었다고요. 이빨 꽉 깨무시고. 네. 지금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지방이 아니라 저기 섬에 월세집도 못 구합니다. 왜요? 이 기법을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거든요. 요즘에 60대, 70대 이 선생님들도 어르신들도 인터넷 검색 잘 하세요. 유튜브 이렇게 보면 뭐 저는 보통 방송 녹화하는 김에 1시간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제 거는 웬만한 체력이 없으면 못 들어요. 근데 이제 뭐 5분, 10분짜리 그런 짧은 동영상 이제 그런 조회수 많이 늘리게 하려고 그런 거 많이 올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이제 어르신들도 그런 걸 많이 보세요. 옛날 기법을 보면서 아 그래 나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이런 게 편하겠구나 이렇게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법을 알아요. 안다고요 이제. 근데 그게 얼마나 지금 효과가 있겠냐 이거예요. 백신으로 따지면 물백신인 거죠. 물백신. 백신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만큼 이 기법이 옛날 급등 패턴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그 무료 기법 강의 있죠?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 그래도 잘 맞았어요. 70% 이상? 지금은 거의 안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선택과 집중. 해보세요. 되나? 안 되지.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분산하셔야 돼요. 종목은 분산. 그리고 패턴이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5개월, 6개월? 아니요. 5개월, 6개월이 아니라 5개월, 6개월이 아니라 5일에서 6일 정도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5일에서 6일이 아닌데 그냥 머릿속에 쉽게 들어가시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5개월, 6개월이 한 사이클이었는데 지금은 5일에서 6일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5일이면 딱 일주일이죠? 7일 중에 이틀은 장 안 열리니까 5일이면 딱 일주일이거든요. 딱 일주일 올려 끝나버려요. 그냥 나간다니까요. 일주일. 길어야 2주, 3주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그전에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전에는 쭉 일단 두세 배 올려놓고 또 올려놓고 또 갔어요. 여기서 2배 갔으면 그 다음에 2배, 기분 좋으면 3배도 가고요. 마지막은 똑같이 가고 2, 4, 8, 8배 갔다고요. 제가 아까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옛날 같으면
어근이 꽉 깨무시고 5개월 6개월만 참으면 지방에 아파트 괜찮은 거 하나 살 수 있었다. 지금은 섬에 있는 월세집도 못 구한다고. 왜 그러느냐? 요 정도 있죠? 요 정도에서 여기에서 끊겨요. 여기나 아니 많이면 여기 요 정도에서 끊어져요. 여기서 세력이 탁 던지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왜요? 세력이 분산 투자한다 그랬죠? 자기 집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응? 여러 개가 있다, 여러 개가.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올렸다가 저기 올렸다가 저기 갔다가 막 탔다는 거예요. 테마로 따지면 자율주행 올렸다가 2차전지 올렸다가 5G 갔다가 반도체 갔다가 방산주 갔다가 대북주 갔다가 대선주도 저 이낙연 씨 갔다가 이재명 씨 갔다가 아닌가 싶으면 저 유시민 씨 것도 한번 올렸다가 홍준표 씨 뭐하지? 그럼 홍준표 씨 거 한번 올렸다가 아닌가 싶으면 또 유승민 씨 갔다가 윤석열 씨 갔다 아닌가 싶으면 가다 말고 다시 딴 데로 가고 그냥 마음껏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 꽁무니 이제 쫓아다니다가 바쁘신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세력이랑 똑같이 그냥 갈만한 테마주들 있죠. 대장주 한두 개씩 포트에 담아두시면 돼요. 세력이 내 계좌 안에서 노는 거예요. 내 계좌 안에서. 세력이랑 거의 같은 이제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죠. 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요? 세력들이 올라갈 때 움직일 때마다 그거 올라가면 그거 팔면 되거든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종목 하나 나는 한 5개밖에 안 한다. 좀 늘리세요. 한 10개 정도로. 10개 중에 뭐 사면 되는데? 대선주 한 2개? 대북주 한두 개?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그린 뉴딜? 그렇게 사시면 안 되겠어요? 응? 제약주 끝났냐고요? 안 끝났어요. 올라갈 거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됐으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오늘 눌러주는 거 하나 사놓고 얼마나 편해요. 종목 한 10개? 전후? 더 하실 수 있으면 더 하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놔야 이게 계좌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력이 적당히 끊고 딴 데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가지고 그걸 다 따라 할 수 있다고요? 다 따라 하실 자신 있으세요? 저도 그건 못하겠어요. 저도 명색이 전문가지만 종목 저는 매매 절대 안 합니다. 네. 안 한다고요. 전문가는 매매하면 안 돼요. 실제로 안 해요. 저는 집중해서 리딩하는데 이제 모든 걸 다 집중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종목 여러 개 갖고 있는 게 더 힘들까요? 아니면 종목 한두 개 사놓고 세력들 꽁무니를 매일 그렇게 쫓아다니는 게 힘들까요? 뭐가 힘들겠어요? 언뜻 얘기 들으면 선택과 집중이 훨씬 좋은 것 같죠. 한 5천만 원씩 사가지고 10%씩 나면 500만 원. 근데 500만 원 사서 10%씩 나면 50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 좋은 것 같죠. 해보세요. 맨날 세력들 꽁무니 쫓아다녀야 돼요. 꽁무니를. 이게 쉬운 것 같죠? 제가 하는 얘기에 반박을 하고 싶으시면 반박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잘하느냐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오늘 이 얘기 여러 번 하죠. 해봤어요. 해봤다니까요. 다 종목 2개만 갖고 1년 동안 계좌 수익 2배, 3배 내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내 뜻대로 잘 안 돼서 그만큼 수익 냈는데 힘들더라고요. 왜요?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돈은 벌었는데 건강이 나빠지더라고요.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종목을요 5개 살 거 10개를 사놔요. 그리고 테마주를 골고루 하나씩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게 재밌어요. 왜요? 세력들이 알아서 올려주거든요. 오늘은 전기차 가자, 오늘은 2차 전지 가자, 오늘은 뭐 가자 막 올려요. 물론 이제 그걸 다 살 수는 없겠지만 그죠? 네. 그래서 사놓으면 재밌어요. 그 수익 나면 적당히 팔아요. 그쵸? 내가 원하는 게 단기다, 수익이다, 중기다 원하는 대로 파는 거예요. 종목수?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본인이 원하면 더 늘리셔도 상관없어요. 본인이 정 싫으면 요거도 좀 줄이시면 되고요. 왜 맨날 이런 걸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종목수 몇 개 하시나요? 물어보고 저희 방에 회원가입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런 거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아직 순환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보유 종목이 몇 개인가요? 비중 얼마인가요? 물어보시고 회원가입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건 본인 성향에 맞게 제가 다 상담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테마주가 왜 세력들이 분산 투자를 하고 왜 그러는지를 정확히 그 패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배운 기법 다 옛날 거라고요. 옛날엔 이렇게 갔거든요. 그때는 선택에 집중하시고 특히 대선주 같은 거 왜 팔아요? 한 2, 3년은 가져가야죠. 그렇죠? 대선주 그렇게 배우시죠? 2, 3년은 가져가야 된다고. 선거 끝날 때까지. 그 직전까지 가져가야 된다고. 죄송한데 2007년도 12월 달에 이명박 대통령 그 대선주들 있죠? 4대간. 그 이후로 그렇게 안 가요. 13년 전에 끝난 그 패턴을 가지고 왜 아직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선거는 12월 달이었는데 10월 달에 대선주 끝났었어요. 확인해 보세요. 10월 15일 전후니까. 예? 2달 전에 끝났다고요. 요번에 탄핵 때는요. 더 심했어요. 근데 그 13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이화공영이나 그때 가던 그 패턴이 지금도 맞는다고요? 안 맞는다고요. 고집을 꺾으셔야 돼요. 옛날 기법이에요. 그거. 모르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거죠. 모르니까 자꾸 그 기법을 고집하시는데 아니요. 바뀌었어요.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순환매가 어떻게 도냐고요? 요거를 잘게 이렇게 쪼개서 갑니다. 세력들을 잘게 쪼개서 그래요. 잠시만요. 이거를 잘게 쪼개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종목에는 한 테마를 많이 올리는 게 아니라 적당히 띄우고 끝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죠? 그럼 종목을 보시면 이해가 깔끔하게 끝나겠죠. 볼까요? 뭐 보여드릴까요? 우리 방에서 했던 거. 잠깐만요. 최근에 제일 많이 갔던 게 저희 방에서 수익 많이 나는 것부터 얘기하고 실수억입니다. 이거 수익이 우리 방에서 300% 이상 났거든요. 매수는 이날 아침에 여기 시초까지 했고요. 그날부터 상한가 6개 나왔는데 실제로 여기서 추천했고 우리 회원들이 수익을 많이 내셨어요. 근데 보세요. 딱 6일 이제 6연상이었거든요. 6일 동안 딱 올라가고 그 다음은 끝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는 종목이 이렇게 두세 배씩 올라가고 돌리고 또 가고 돌리고 또 간다 그랬죠. 이 총 주기가 5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5개월 6개월 동안 이빨 꽉 깨무시고 참으면 집 한 채 얻을 수 있었다 그랬죠. 지금은요. 제가 편하게 아까 비유를 들어드렸던 게 뭐예요? 지금은 5일에서 6일이다 그랬죠. 길어야 5일에서 6일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3개월째 돌리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이거 말고 아까 우리 방 상한가 들어오면서 남성이죠? 남성 보여드릴게요. 과거에 지금 이제 아마존 그 AI 스피커 그걸로 급등했던 게 여기입니다. 여기라고요. 실제 이때도 이게 보유 종목이었거든요. 회원들이 그때 수익 내고 좋아하셨었는데 그때 매수를 여기서 했었어요. 이게 옛날에도 상한가 가기 전에 음봉 때리면서 안 시작했었거든요. 나도 상한가 때 2개 나왔었는데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하루, 이틀, 여기까지 하면 3일이에요. 그리고 돌리다가 그 당시에 이게 왜 갔냐면 구글제지 아시죠? 구글제지가 구글이랑 협업한다고 그래서 갔죠. 그러니까 남성이 세력때 이걸 올렸는데 뭐냐, 우리는 아마존이다 그러면서 간 거예요. 우리는 아마존이랑 협업한다. 그때 그래서 추가 상승 한번 더 나왔었죠. 원래는 이낙연 주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끊어지는 거예요. 카트. 여기는 2,000원, 여기는 4,000원. 딱 2배 올리고 돌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오니까 조금 더 올리고 끝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운이 좋으면 이거 한번 더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방에서 했던 게 이제 제일 특코너스라고 있어요. 이건 윤석열 관련주였는데 보세요. 윤석열 관련주를 한번 뽑은 게 이만큼이에요. 여기는 3,500원, 고점은 대충 7,000원이에요. 2배 정도 갔죠? 정확하게 6,000 얼마인데 한 8, 90% 잡으시면 됩니다. 급등하고 나서 누르다가 한 번 더, 왜냐면 윤석열 씨 테마주가 한 번 더 움직였으니까 아까 남성이랑 똑같은 거죠.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이거라고요. 올라간 날짜를 잘 세보세요. 하루, 이틀, 3일, 여기까지 포함하면 4일이에요. 상승은 짧아요. 금방 끝난다고요. 세력이 어딘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오스템? 저희 방에서 세종시 관련주를 매집했던 건데 오스템이거든요. 자, 상승이 몇 번 나왔을까요? 하나, 둘, 셋. 3일 올리고 옆으로 돌린다고요. 근데 선택과 집중을 하시겠다고요? 이거 다 쫓아가실 자신 있으세요? 오스템은 저희 방에서 여기쯤에서 매수했어요. 매수해놓고 수익이 좀 나 있었는데 요번에 투매 나와도 안 팔고 있다가 나중에 상한가 먹고 나중에 팔았어요. 수익이 한 80% 정도 나왔더라고요. 스윙으로 추천했고 수익은 참 괜찮았었어요. 보유는 좀 한 달이 넘었는데 한 달 넘게 보유한 대신에 수익은 엄청난 수익을 낸 거죠. 이게 뭐예요? 세력들이 이렇게 잘게 끊어서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일단 이 정도 올려놓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끊어서 가잖아요. 끊어서 내린 거에 터졌고 지금은 이러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재명 관련주 카스 간단해요. 상한가 하나 끝.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다시 또 유행을 했죠. 상한가 하나 나오고 공기살균기로 상한가 하나 나오고 운봉 때린 다음에 끝. 지금은요 또 코로나 껐덕껐덕거리죠. 이런 식으로 세력이 하루 이틀, 짧으면 하루 이틀, 길어야 5일에서 6일 정도 올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보통 3, 4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맞추실 수 있으면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근데 자신 없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낮추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문가들도 이거 다 꽁무니 다 못 쫓아다녀요. 회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혼자서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회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을 거느리고 이렇게 수백 명을 모시고 있는 이제 그런 전문가라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홀몸이 아니니까. 회원 수가 30명 넘어가도 힘들어요. 아, 예, 정천원이요. 대양 지금 상한가 들어가려고 하죠? 띄워놓고 봐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아까 계속 요거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순환매를 잘 누리셔야 돼요. 선택과 집중이 말은 그럴싸하지만 해보세요. 선택이 잘 안 되시잖아요. 집중은 더 안 되시고요. 세력들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기 힘들어요. 따라가기 힘들면 그냥 내 계좌에다가 세력이랑 유사하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쵸? 그러면 비슷한 수익이 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신경을 덜 써도 되고, 종목이 5개가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천만에요. 종목 수가 적은 사람이 더 힘들게 삽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맨날 그거 보고 있어야 돼요. 불안하니까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거 잘못될까봐.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데는 힘드시죠? 왜요? 수익 났어요. 수익 나면 기뻐하셔야 되는데 또 되게 힘들어하세요. 왜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떨어지면 손절해야 되나 더 사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더 사야 되나. 그러다 본전 오면 교체할까 말까, 교체할까 말까. 수익 나면 저번에 안 팔았는데 이번엔 팔을까 말까. 상한가 들어가려고 해요. 이거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어떡하지? 에이 뭐 가겠지 뭐. 끝나니까 10%는 운봉으로 끝나고. 답답하시죠? 왜요? 여러분들 갈 데가 없으니까. 종목을 한두 개, 두세 개만 하시면 안 돼요. 5개도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 수를 늘린 상태에서 여유 있게
스윙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스윙만 하면 재미없죠? 단기랑 병행하시면 돼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나중에 이제 시장이 정말로 좋아지면요, 그때 가서 그때는 이제 스윙이랑 중기 위주로 가시면 돼요. 왜냐면 그때는 홈런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홈런이 아니라 지금은 세력들이 번트나 스윙으로 한다 보면 돼요. 번트가 당기고 스윙은 적당히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세력이랑 비슷하게 가시면 됩니다. 지금 포인트가 이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테마주가 순환매가 돌기에 가장 좋은 지수의 모습은 급등이 아닙니다. 테마주가 순환매가 돌려면 이게 참 많이 하는데 옆으로 돌려야 됩니다. 왜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급등하면 누가 가요? 대형주가 가잖아요. 여러분 대형주 사놓으셨어요? 거의 개별주 위주로 하시잖아요. 소형주 위주로. 그죠? 네. 이렇게 지수가 바로 급등하면요, 개별주 갖고 있는 사람도 수익 안 나요. 나긴 나겠지만 상대적으로 덜 나요. 지수가 옆으로 돌리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최고로 좋은 겁니다. 아니면 살짝 하락했다가 또 확 들어올리든지요. 그러면 이제 더 변동성이 좀 생기면서 세력들이 더 심하게 들었다 놨다 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단기와 스윙을 적당히 하면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겁내지 마시고요. 대양전기공업 볼까요? 네. 저는 우리 회원들 다 이제 팔기 전에는, 또 아니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상한가 들어가거나 그러기 전까지는 종목 공개 잘 안 합니다. 우리 회원들이 이거 언제 사셨죠? 지난달이란다. 대양전기공업이 매수가가 11,000원대죠. 네, 11,000원대에서 매수했어요. 11,000원대면 가격대가 여기겠죠, 그죠? 네. 이 가격대에서 산 거예요. 세력이 매집이 된 종목인데 거래량 이런 거 보이시죠? 네. 거래량 보이시죠? 네. 세력이 매집이 안 돼 있으면은 이렇게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이렇게 주가가 안 빠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네. 한다니까요. 급등하기 전에 구덩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짝꿍댕이죠. 짝꿍댕이 뭐냐? 엉덩이 모양이죠. 이거 만들어 놓고 개인들 다 내보낸 다음에, 그죠? 아무렇지 않게 직전 매물 때 여기죠. 직전 매물 때 고점이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와서, 그죠? 아무렇지 않게 딱 올려놓고 나서 오늘 급등시키잖아요. 이렇다 할 기사도 아직 안 나왔어요. 대양전기공업 철도주도 되죠, 이거? 다른 재료도 있는데 일단은 철도주도 돼요. 아까 뭐 철도주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철도주가 되긴 됩니다. 근데 오늘 현대로트 저기 막 대ITI나 푸른기술은 좀 조용하거든요. 아침에 좀 반짝거렸지. 근데 아무튼 치고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세력이 매집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다 아셔야 돼요. 급등주 좋아하시고 세력주 좋아하시죠? 미인주. 네. 이런 식으로 구덩이 판단해 갑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이런 종목도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갖고 들어오세요. 진단해드리니까. 저희는 이런 거 좋아해요. 바닥에서 세력들이 매집해놓고 씨말리고 있는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 사놓고 있으면 손실이 거의 없죠. 뭐로 손절을 해요? 주가를 샀는데 뭐 약간 누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매수했는데 지수가 투명화 나와서 꺾을 수 있어요. 뭐 10% 정도 빠지겠죠. 그쵸? 근데 지수가 딱 자리 잡으니까 대번 날라버리잖아요. 왠 줄 아세요? 앞에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크게 간 게 없죠. 지금은 누가 가는 줄 아세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크게 올라간 적이 없는 종목들이 날아다녀요. 비인기주들, 즉 소외주들이라고도 부르죠. 그게 날아다닙니다. 거기에서 순환매가 돌아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앞에서 많이 간 종목이 아니라 앞에서 많이 못 간 종목, 아니면 앞에 많이 갔었긴 했었는데 한 3년 전, 2년 전, 5년 전에 많이 갔었던 종목들, 그게 가는 거예요.
지금은 소외주들이 간다고요. 대표적인 소외주 중에 많이 간 게 누군지 아세요? 조비 아니에요, 조비. 조비가 왜 소외주였는데요? 2018년도에 판문점 회담할 때, 그죠? 그때 이만큼까지 급등했었죠. 그리고 3년 동안 여기까지 뺐었어요. 이거 뭐예요? 소외 당했던 거죠. 옛날 고점은 4만 원이었는데 여기는 6천 원이었어요. 뭐 철저하게 빠진 거죠. 나중에 세력들이 이만큼 올렸잖아요. 3만 원 근처까지. 소외당했던 거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추천합니다. 자리 잡았을 때 수익이 우리 회원들이 많이 낮췄었어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그때? 효성호인비 비싼 테마죠. 이거 저희 방에서 했던 건데 이게 매수를 여기서 했거든요. 가격대가 여기에요. 6,000원대. 상한가도 보고 막 그랬어요. 수익 많이 났거든요. 네. 저희 방은 이런 거 좋아해요. 잘 보세요. 여기가 고점이었죠. 3년 동안 폭락한 테마였어요. 이거를 계속 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데서 매수한 거죠. 거래 터질 때 잘 팔고 끝냈어요. 깔끔하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 소외당했던 종목들이 지금 간다고요. 더 보여드릴까요? 아까 이제 세종시 얘기했었죠. 세종시 대장주가 유라테크였죠. 요즘에도 이거 들고 물리신 분들 많던데 자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종시 테마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개인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조정을 좀 받는 거죠. 끝난 건 아니에요. 요번에 그 9월달에 투에 나온 거 치고는 별로 안 빠졌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지금 사시면은 피곤할 수 있어요. 이 유라테크가 여러분들 얼마나 소외당해 있었던 테마인 줄 아세요? 세종시죠? 세종시 테마주가 언제 급등했는 줄 아세요? 언제였겠어요? 옛날에 여기 이때 제일 화려했었어요. 이 당시 10년 전이에요. 7년, 8년, 9년 전 정확히 얘기하면 네. 그때 세종시 관련주들 많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가려져 있던 테마가 세종시예요. 물론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면 뭐 중간중간 얘기하는 사람도 많지만 실제로 저게 테마주로서 많이 갔던 적은 그 당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그냥 거의 내팽개쳐져 있다가 요번에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유라테크나 프롬퍼스트 갖고 수익 내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저희 방에서는 이거 수익 100% 이상 내고 막 그랬어요. 그때 매수가가 6이었으니까. 실제로 이런 데서 매집을 했었고요. 매도는 이런 데서 했죠. 평상시에 소외당했던 종목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3월달 폭락 이후에 못 갔던 종목들이 지금 급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안 궁금하세요? 왜 소외주들이 급등할까요? 아니 앞에서 많이 갔던 것들 좀 더 가면 안 되나? 왜 소외주들이 급등하죠?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요? 왜 그럴까요? 너니노님 눌림목 종목은요 여러 개면은 대응하기가 더 쉽습니다. 들어오세요. 왜 그런지 내가 제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아까 제가 본인 들으라고 쭉 얘기를 이제 해드렸는데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 잘못 배우셨어요. 눌림목 종목은 여러 개일 때 대응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시면 네, 바로 알려드릴게요. 왜 그런지. 자, 왜 소외주들이 급등하고 있을까요? 1분만 생각해 보세요. 저도 종목 하나만 빨리 보고 올게요. 네.
생각해 보셨어요? 네.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거래가 없고 소외당해 있었던 그런 종목들은 인터넷 검색에 잘 노출이 안 되거든요. 인터넷 검색에 노출이 안 된다고요. 사람들이 안 사요. 관심도 없고 정보를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개인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 중에서 그런 종목들을 추천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덜어 있거든요. 꽤는 아니고 덜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추천 잘 안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몰라서요? 아니요. 전문가들은 대충 알아요. 안다고요. 이런 게 갈 수 있겠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 모르고 추천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알고도 추천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회원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너무 단기 성향이 많으면요 좀 그런 단점이 있어요. 회원들이 싫어한다. 거래가 없는 데서 추천을 하면 자 이런 데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데서 추천을 하면 좋으실 것 같죠? 이미 주가가 이만큼 급등한 거 봤으니까 이런 데 추천하면 당연히 사지요. 아니요. 추천하면 욕하십니다. 왜 이런 걸 나한테 주냐. 이런 거 말고 바로바로 수익 날 수 있는 거 달라고. 실제로 그래요. 왜 이런 걸 주냐고. 실제로 항의 그 받은 적도 이제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분은 저랑 오래 못 가요. 성질이 진짜 급하신 거거든요. 저는 여담이긴 하지만 제 고향은 이제 그 수도권이거든요. 근데 경상도 분들의 성격이 그렇게 급하다고 하시잖아요. 막 급하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주식 전문가면서 많이 느낀 건데 경상도 분들 성격 하나도 안 급해요. 네,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경상도 분들 성격 하나도 안 급해요. 실제로 이렇게 회원을 만나보니까 성격 그렇게 안 급하세요. 부산 분들 안 급해요 그렇게. 네. 시원시원하신 건 있는데 주식할 때 성격 그렇게 안 급합니다. 의외로 경상도 분들이 인내력이 대단하십니다. 잘 참으세요. 네. 실제로 뭐 남자분 여자분 가릴 거 없고 거의 똑같아요. 경상도 분들을 좀 다르게 봤어요. 다르게 봤다는 게 아니라 다시 봤죠. 근데 아무튼 승질 급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이런 거 추천하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전문가들도 이런 데를 추천을 잘 안 해요. 왜? 안 사고 요거 더 먹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네. 이런 얘기를 지금 왜 해드리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회원가입 안내나 좀 하지. 공방인데 왜 이런 얘기 하고 있을까요? 제발 좀 사시라고요. 이런 게 널렸거든요 지금. 널려 있어요. 똑같이 거래가 없는데 이런 데서 막 이런 걸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요? 앞에서 이만큼 갔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쉬지 않았을까요? 이제 반등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데서는 똑같이 거래가 없는데 이런 데서는 되게 좋게 보세요. 그러지 마시고 똑같이 거래 없는 거 여기서 보시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세력이 매집해 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세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예측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미리 사놓는 거예요. 그게 선침해예요. 양봉 하나 나오기 전에 미리 사놓는 거, 하루 이틀 먼저 사놓는 거, 이게 선침해가 아니고 이런 데서 세력들의 돈이 들어오든지 들어와 있든지 들어올 거다를 미리 예상하고 들어가서 급등 전에 사놓고 있는 거, 이게 진정한 선침해예요. 10%짜리 20%짜리 이런 양봉 하나 나오는 거, 그거를 먼저 사놨다고 해서 선침해라고 하면 안 되죠. 그것도 뭐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맞긴 맞는데 저는 이제 수익 위주로 가니까 저한테는 이 표현이 맞아요. 이게 저는 진짜 선침해요.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마다 단기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하루 이틀 전에 사시는 게 선침해가 맞죠. 그것도 실력이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수익 위주고 거래가 없을 때 바닥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사는 게 맞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런 데서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분들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눈치 못 챈 거 이런 걸 좋아해요. 시끌벅적한 거는요 재미없어요. 위험하기만 하지. 여기서는 위험이 없어요. 왜요? 왜 위험하지 않냐면
거래도 없고 재미도 없고 순간적으로죠. 재미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세력하고 나만 있거든요. 세력하고 우리만 있는 거예요. 여기선 그래요. 여기는요. 그냥 개미만 바글바글한 거예요. 뭐 2만원 가자, 뭐 10만원 간다, 뭐 유라테크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 그때부터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 저희 방에서 그런 매도사인 나가요. 시끄러워지겠다 싶으면 때려버려요. 단적인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시끄러질 때는요 항상 늘어나는 게 있죠. 누구겠어요? 그렇죠. 신용이죠. 우리는 신용 없을 때 사서 신용이 늘어날 때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 편해요. 이게 신용이에요. 이런 거 배우고 싶으시죠? 들어오세요. 압니다. 거래가 터질지 어디서 신용이 늘어날지. 방송 한 3개월만 들어보시면 대충 보입니다. 아, 여기서 신용 늘어나겠네. 알고 나옵니다. 거기서. 음봉한데 맞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아, 음봉 떨어지겠네. 여기서 추가 상승 나오겠네. 이 정도면 됐다. 던지고 나옵니다. 추가 상승 나올 거 감안하고 나옵니다. 왜요? 그래야지 매도세 나가고 나서 우리 방에 직장인분들이나 또 해외에 있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 잘 파시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소중한 이제 공개방송 첫날 이런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아까 뭐 회원가입이 뭐 하면서 비중 조절 물어보는 사람한테 제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들어와라 그러지 말고. 응?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 치고 회원가입하는 사람 없다.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자신 있으니까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요? 종목들이 여기에 있는 게 지금 널렸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안 보이시니까 그냥 팔짱 끼고 눈치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번호 좀 찍어봐라. 제가 번호 왜 찍어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심리 상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의 심리 최악이에요. 최악이라고 지금. 여기 한 군데 빼고 나머지 다 최악이에요. 지금 안 찍어요. 끝까지 안 찍어. 아까 3번 찍어봐라. 끝까지 안 찍어. 아까 어떤 분은 하도 미안하니까 한 분이 찍어주셔야 돼요. 아까 남해님이었나요? 감사해요. 안 찍더라고요. 진짜 끝까지. 뭐예요? 심리가 완전히 지금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심리가 망가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수익이 안 나서. 근데 그게요 계속 그렇게 되진 않아요. 심리가 다시 살아날 때가 있어요. 그때 가서 주식을 사면 늦어요. 늦는다고요. 언제 사야 돼요? 지금 사야 돼요. 지금. 응? 지금. 얘기 더 해드릴까요? 창투사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창투사가 살아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살아있는데 창투사가 지금 옥석을 잘 가려야 돼요. 왜냐면 창투사는 부류가 다 있어요. 바이오랑 친한 애들도 있고 비트코인이랑 친한 애들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애들이랑 친한 애들이 있어요. 창투사가 다 똑같은 창투사가 아니야. 다 달라요. 그 중에 올라갈 것들이 지금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창투사 수십 개입니다. 이렇게 아무거나 막 사시면 난 책임 안 져요. 근데 창투사가 왜 얘기 드리는 줄 아세요? 창투사가 살아있을 때 주식시장이 조정된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코스닥은 바이오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창투사가 은근히 코스닥이 좋은지 나쁜지 조정을 받을 건지 급등나올 장세인지 알려주는 그런 바로미터 역할을 해줍니다.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 건지 아실 거예요. 그쵸?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응? 제 목이 이제 슬슬 이제 쉬어가고 있죠, 그죠? 네.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희망을. 응? 희망을 놓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12월 달에 오전에도 뭐 잠깐 얘기했지만 대주주 그 요건이 10억에서 3억으로 낮아진다. 그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 불만이 많으니까요. 그죠? 어떤 분은 10억이건 3억이건 나는 3억이라도 3억이 아니라 한 1억만 있어도 좋겠다.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투자 자금이 잠시만요.
투자 자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들이 투자 자금이나 저거 했었죠. 대주주 그 요건 3억이나 10억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들이 지금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대주주 그걸 피하려면 12월 배당 받기 전에 그걸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11월 달부터 12월 달 사이에 그거를 피하려고 하는 물량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겠네? 3천만 원, 300만 원도 아니고 뭐 10억에서 3억은 낮아지는 거니까 뭐 10억 이상 되는 돈들이 막 엄청나게 개별주 쪽에 매도가 나오겠네? 그러면 주식시장에 당연히 안 좋겠네? 그러니까 그래 나는 현명한 사람이니까 10월달, 11월, 12월달은 쉬고 그 이후에 미국의 대선 누가 이기는지 보고 새해 정부 정책까지 확인하고 선거 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 주식시장 주식을 다시 하면 되겠네. 그때까지는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면 그분은 떼돈 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최소한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에 한 2천만 명 이상은 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식하는 사람도 거의 대부분이 그 생각하고 있다고요, 지금. 제가 혀를 둘둘 찹니다. 제가 그 사이트 쪽에 물어봅니다. 요즘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서늘하답니다. 여러분들 심리가 아주 서늘하답니다. 왜요? 조정 올까봐? 그게 무서우신 게 아니라 조정이 하도 온다는 말이 이제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맞으니까 그건 아닌데 12월 달까지 시장이 안 좋을 거다. 투매 나올 수 있다. 그 걱정하시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뭔지 아시죠? 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용기를 내세요. 남들과 반대편으로 뛸 수 있는 그 용기를 내세요. 반대편으로 뛰어가셔야 돼요. 개인들하고 무리지어서 댕기시면 큰일 나요. 이런 얘기하면 아니 저는 혼자 사는데요. 아니 혼자 사시는 거 아니에요. 왜요? 맨날 똑같은 뉴스 보고 똑같은 유튜브 방송 보고 똑같은 생각하시잖아요. 그쵸? 신규회원들 들어오시면 제가 놀래요. 분명히 들어오신 경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신규회원들이 다 뭐 다른 데서 방송을 들었거나 뭐 다른 어디서 무료건 유료건 종목 추천 받아서 들어오거든요. 다 달라요. 다 다른 데서 왔는데 종목은 똑같아요. 다 종목이 똑같다니까요. 다 다른 데서 오셨어요. 혼자 하신 분, 뭐 여기 저기 있던 분들 종목이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을까요? 놀랄 정도로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저희 방 보유 종목이랑 하나도 안 겹쳐요. 한두 개 겹칠까 말까요. 거의 안 겹쳐요. 제가 그거 보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겹치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왜요? 우리 회원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회원들이 겹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일반 개미들이 우리 방 종목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들이 우리 회원들처럼 좀 그렇게 편안한 길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주식시장은 하나도 나쁘지가 않아요. 앞으로도 더 좋을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개인들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 생각대로 될까요? 한 번이라도 그렇게 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그 언론에 속으실 거예요? 여러 개 얘기할 수 있는데 지수가 이렇게 처음에 올라오기 시작할 때 무슨 얘기가 많았는지 아세요? 개인들이 빚내서 주식을 많이 산다. 너무너무 위험하다. 그런 언론 기사가 여기서 엄청나게 나왔었어요. 맞죠? 맞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보니까 어때요? 이분들이 빚을 많이 내서 주식시장이 이만큼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언론 기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이 더 올라왔다고. 근데 이게 이번에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늘 그랬어요. 늘. 처음에는 신용이 늘어나요. 그래서 지수가 바닥을 잡고 올라온다니까요. 강하게 치고 나와요.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유동성이라니까요. 시장에 돈을 푸는 거 그게 뭐냐면 그게 다 대출이고 빚이에요. 이자가 절이냐 볼이냐 그 차이지. 단기냐 뭐 중장기냐 그 차이지 다 빚이거든요. 사실 금리 낮게 해줘가지고 돈을 풀어주는 거니까.
결국엔 그게 대출이에요. 그게 다 빚이잖아요. 근데 언론에서 뭐라 그랬어요? 빚이 많으니까 주식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근데 나중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그랬다고요. 항상. 종가 호가 항상, 접수 항상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정부가 다 펼치는 경제정책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 드릴게요. 항상 그랬어요. 제발 속지 마시고 열심히 평소 때보다 더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응? 또 이 얘기하다가 돼지열병 얘기도 못했네. 그렇죠? 네. 대북적인 해야 되는데. 네. 10분 남았으니까 이거 좀 해드릴게요. 자, 대북주 내일도 공개방송 있으니까 내일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은 핵심만 좀 얘기해드릴게요. 저번에 제 방송을 꾸준히 이제 들으시는 분인 것 같은데 대북주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대북주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요? 미국의 민주당 후보가 되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건 누가 돼도 대북주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어제 보셨잖아요. 주말 동안에. 북한이 콧대 높은 북한이 열병식을 언제 새벽에 하죠? 최고 존엄 김정은이 울죠. 평상시에 보시는 게 상상이나 가겠어요? 네? 상상도 안 가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쇼로 보이지만 새벽에 하고 김정은이 울고 그죠? 네. 조용하게 치렀죠. 그죠? 네. 그리고 미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절대 안 했죠. 그 얘기는 뭘까요? 북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거꾸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능성도 높게 보는 것 같아요. 왜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우리나라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안 될 것 같으면 북한이 얼마나 함부로 하겠어요. 근데 함부로 안 하고 오히려 바짝 몸을 낮추죠. 우리나라 언론보다 저는 북한의 태도가 미국 대선을 바라볼 때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더 정확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대북주는 좋아요. 왜냐하면 경제 개방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민주당이 되면요. 원래 민주당은 북한한테 유화적인 정책을 펼친 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겠죠. 경제 제재를 풀어준다든지. 그 양쪽 다 대북주 쪽에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북주를 이제 좀 깊이 있게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오늘 아침에 시초가는 들었는데 거의 음봉으로 끝났죠. 저것도 뭐냐면 세력의 뒤통수 같은데 작년 9월달에 돼지열병 터졌을 때 그때 점상한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돼지열병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터졌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상한가를 안 만드네요. 일단 시초가 대비 조금씩 눌러놓고 끝났거든요. 대표적인 게 우리만 보여종목은 못 보여드리겠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이글벳 예쁘게 그죠? 음봉으로 끝났죠? 왜 이럴까요? 자, 이게 오늘 상승을 실패한 걸로 보이실 거예요. 그죠? 아침에 시초가는 급등 출발했는데 끝날 때 이렇게 끝났으니까 그죠? 지금 11%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은데 자, 잘 보세요. 자, 재료가 나왔어요. 돼지열병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 이상 터졌죠? 근데 음봉으로 끝났어요. 잘 보세요. 이것만 보면은 못 간 것 같고 끝난 것 같죠? 힘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요. 자, 이글벳이 최근에 몇 달 동안 옆으로 돌렸죠? 이 박스권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박스권이 여기라고. 박스권을 돌파해놨습니다. 오늘 하루만 보면은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도 못 간 그런 모습으로 끝났지만 제가 보기엔 박스권 돌파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류의 차트는 은근히 쉬워요. 왜냐? 이제 관전 포인트는 어디냐면 앞으로 며칠 동안 지켜보시면 돼요. 주가를 요 위에서 관리하느냐 아니면 밑으로 확 들어버리느냐. 여기 위에서 관리가 되죠? 그러면 세력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을까요? 네. 근데 밑으로 확 내려와 버린다? 그럼 못 가는 거겠죠.
심지어 이걸 깨고 내려온다? 그건 심각한 거고요. 그런데 통상 이렇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테마주들은 이제 세력들이 돈을 어디로 이제 옮길지는 그때그때마다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도 뭐 100% 이렇게 뭐 이거 이게 뭐 100% 이렇게 될 거다 그런 말을 함부로 못해요. 하지만 확률상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지켜보면 돼요. 세력이 누구를 어떤 테마주 먼저 땡기느냐는 조금 더 지켜보면 돼요. 결론적으로 돼지열병 관련주도 제가 좀 좋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앞으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면 테슬라 그 CEO가 일론 머스크 CEO가 자율주행차 얘기 나왔죠. 저는 테슬라 차는 솔직히 뭐 이렇게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테슬라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그 흐름을 보면은 개인들이 이제 테슬라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테슬라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게 2차 전지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거기에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그 CEO가 뭐라고 했냐면 엉뚱한 소리 했죠. 한 달 내에 완전한 자율주행차 레벨 5 그 정도 수준의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자율주행차들이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개인들은 2차 전지와 전기차에 물려있지만 테슬라에 물려있지만 세력은 자율주행차 쪽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자율주행차 관련주 중에서 아직 못 간 것들 많아요. 네, 못 간 소외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조금 더 파보시면 도움되실 만한 것들이 많아요. 저희 방에서 추천 나갔던 게 뭐냐면 남성이에요. 남성이 언제 추천 나갔냐면 세력들 못됐죠. 우리 현달 맞죠, 그죠? 네, 언제 추천했냐? 여기서 추천했어요. 마지막 추천 나간 게 요날이에요. 2,800원 정도. 요날 샀더니 세상에 그 다음날 눌러버리더라고요. 아무 이유도 없이. 세력이 못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현달한테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운봉 하나 때리고 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혼자 하시기가 되게 힘드실 거예요. 여기서 추천했거든요. 운봉 하나 나오고 회복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현달한테 그랬어요. 가짜 운봉이니까 겁내지 마시라고. 실제로 맞았죠, 그죠? 네. 가짜 운봉이었어요. 왜요?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텁니다. 이게 자율주행차도 된단 말이에요. 인포테인먼트가 뭐냐면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테마주, 네,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2차 전지하고 전기차, 수소차도 나쁘진 않지만 그쪽보다는 똑같은 자동차 테마주라면 자율주행을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지수가 이제 소폭 상승보다 끝났는데 내일 하루 더 공개 방송을 진행하니까 내일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바이오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공개 방송 첫날이었는데 공개 방송 보통 좀 이틀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이제 저는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정회원들도 먼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또 문자반 회원분들도 얘기를 또 많이 해드려야 되고 그분들은 또 방송을 또 못 들으시니까 그다음에 이제 오늘 처음 들어오신 이제 무방 회원분들도 신경을 써야 돼서 이제 골고루 영양가 있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저도 기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를 딱 한 줄로 정리하라고 하면 이겁니다. 연말까지 열심히 매집하시고 그리고 수익 내세요. 지금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널렸어요. 우리 방 남성 어디서 샀는 줄 아세요? 여기서 샀어요. 마지막 추천 나간 게 여기예요. 기존 회원들도 가지고 계셨고요. 한 번 더 사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눌림목 끝자락이잖아요. 세력이 못됐죠, 그죠? 네. 구덩이도 파고 흔들고 그리고 깔끔하게 상한가 보내버리잖아요. 그쵸? 네. 이런 종목들이 널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시고 조금만 더 힘내시고 조금 더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네. 자, 오늘 공개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댕댕이님? 예, 알겠어요. 네. 제가 참고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푹 쉬시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히 쉬세요.
장 종료되었습니다.